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찬민입니다. 오늘의 주식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바로 LG화학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된 주요 종목이고 수직 계열화를 통해 양극재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최대 주주입니다. 물론 국민주에서 국민 배신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물적 분할, 이게 시장에서 기존 주주를 챙기지 않았다는 오명을 덮었으면서 여론은 문매를 맞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LG화학이 LG엔솔의 최대 주주로서 81%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죠. 향후에 LG엔솔이 추가적인 투자를 할 때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 그러니까 경영권을 지키는 데 쓰는 지분 외단에서도 일부 블록들을 통해 가지고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서 LG화학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더는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존에 LG화학 자체적으로만 갖고 있었다면 LG화학이 대주주로서 이와 관련된 계속해서 재원을 투자를 했어야 됐지만 LG엔솔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LG엔솔을 이제 블록들을 통해서 쉽게 유동성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 조달에 따른 펀딩에 따른 부담에서는 일정 부분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 물론 이런 것들도 자유롭다기보다는 좀 더 용이해진 거죠. 유동성 확보에 용이해진 거죠. 하지만 향후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면으로서 지금은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무려 6.4% 넘게 빠져요. LG화학만 빠질까요? 아니죠. 오늘은 바스켓으로 지금 대다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을 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지금 6%대, 에코프로 BM, LNF 이러한 종목도 지금 한 5%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여타 나머지 대다수 종목이 지금 바스켓으로 추가적으로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에도 상승 하락, 그래도 얼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좀 더 작용을 하고 있죠. 물론 하락 종목이 100종목 더 많아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 마찬가지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특히 LG화학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사실 지주회사로서 이제 배터리 관련된 지주회사로서 부분도 있지만 본업단이 또 흔들리고 있는 것들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면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실적 추정치가 하향이 조정이 되고 있는 이쪽이 바로 이제 화학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이런 종목들이 업황을 부진해도 불구하고 하반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분기도 이제 끝났잖아요. 오늘이 6월 28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할 수 있죠. 왜? 주가는 선반영이 되니까. 하지만 당장 눈앞에 나와 있는 성적표가 내 예상보다 훨씬 나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싹 들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유화학업계 2분기 실적 희비. LG화학, 롯데케미칼 2분기 전년 대비 양호한 실적. 반면 금호석화, 하나솔루션 실적 하락세에도 선방평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LG화학, 롯데케미칼 얘기하고 있고, 뭐 SKC, 포스코퓨처인, 효상첨단소재, 롯데정밀화학, 금호석유, 하나솔루션 얘기하는데, 금호석유 실적 하락세에서도 선방평가인데 수치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매출단 21.3%, 그리고 영업이익단 마이너스 66%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하락세에서도 선방평가라고 하지만 성적표 받아두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석유화학업계 4대 기업 올 2분기 실적 희비가 엇갈린다. LG화학, 롯데케미칼 양호한 실적, 금호석유화학 하나 실적 하락이 뚜렷할 것이다. 하락이 뚜렷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선방평가, 선방을 했다?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업체 수익성을 가늠자인 에틸렌 스프레드 여전히 부진하다. 그리고 전통적인 석유화학 소재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 하락세가 뚜렷할 수 있다.
LG와 FN 가이드에 따르면 영업이익 8,916억, 8,916억, FN 가이드에 따르면 8,916억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는 1분기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 같이 포착이 되고 있고, 하반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똑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엔솔 쪽에서 올라오겠죠. 전통화학 소재 사업은 부진한 실적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첨단 소재 쪽, 고부가 가치 제품 수요 증가, 양극재 쪽에서는 순조로운 매출로 업황 부진을 상쇄할 것이다. 양극재 출하량, 증설력과 가동률 상승으로 50% 이상 늘었다. 연간 실적도 20% 이상 늘 거고, 영업이익 약 4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4조 원. 아무리 뭐 이런 지주사 할인 뭐 이런 부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4조 원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3조 9천억 확실히 성장하는 모습. 그러면 최근에 20배 때 초반의 PR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런 장부가 1.6배 때 이런 것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코로나 특수 이런 것들 지났기 때문에 본업단이 흔들리는 것들 코로나 특수였죠. 본업단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업황 개선이나 이런 쪽 하반기에 올라오고 첨단 소재 쪽 추가적으로 붙으면서 올해보다도 내년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석화 말씀드렸고 LG화학 NCC 이 공장 중단 올릴수록 손해. 앞에서도 점검을 했듯이 업황 부진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스프레드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올릴수록 손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NCC는 에틸렌 기초 유분을 제조하는 핵심 시설 납타 크래커 센터 우리가 납사라고 얘기하는 납타 크래커 센터죠.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등유, 경유, 중유 뽑아내고 그 밑에 단에 있는 다운스트림 단 쭉쭉 나가면서 에틸렌, 프로필렌, 뭐 부타디움 뭐 등등등 쭉쭉쭉쭉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NCC지만 뭐 에탄 크래커는 뭐 ECC라든지 그리고 뭐 그 정제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또 국가별로 또 상이하기도 하죠. LG도 하나도 NCC 처분설 나왔으나 쉽지가 않다. 그죠? 지금 어려우니까. 양사 기업 모두 일축했다. 아니다. 선거 없고. LG화학은 NCC 2공장은 신주력 제품 위에 최근 증설. 그리고 여천 NCC는 설비 분할부터 이제 합의가 쉽지 않다. 하나 쪽이죠. 같이 갖고 있는 쪽이니까. 빨리 회복해야겠죠. 그리고 지분 매각. 소재 사업 확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분 매각 관련돼서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거냐? 계획만 심화가 되는 거냐?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이전 규모 매각 추진,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구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고요. 조회공시 요구 6월 21일 날 이게 들어갔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미확정. 3대 신성장 동력 투자를 위해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이러면 한 달 이내에 추진할 수가 없죠. 공시 위반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약 9천억에 달하는 실적, 올해 3조 9천억에 달하는 실적. 오늘 제가 정말 종목 LG화학 해보죠. 2분기 실적 선반기대 영익 약 9천억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3조 9천억 PER 대략 22배 그러면 영익 약 9천억에 올해 전사 3.9조 PER 22배 그리고 추가적인 첨단 소재 산업 지속적 투자 할 수 있는 여력 충돌 꼭 LG엔솔 지분 매각하지 않더라도요 가지고 있는 현재 영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통 우리가 에비타를 보는 거죠. 감가상각, 감모상각 이런 부분도 다 쳐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단에다가 감가상각 그러니까 비현금성 지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좀 더 더하는 거죠. 비현금성 지출 가망이 되는 이런 비용단 이런 부분을 더하는 부분이니까 에비타나 뭐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캐시플로우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에서 점검을 했듯이 본업단이 잘 나갔을 때는 5조 원대까지 이렇게 벌어들였던 기업이 있고, 그죠? 코로나 특수 이전만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이 1조 8천억 조 단위 현금 흐름 자체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도 보시면 꾸준하죠. 5조 8천억. 그렇기 때문에 첨단 소재 사업으로 리레이팅 되는 부분, 2차 전지, 양극재, 전구체,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폐배터리까지 수직 계열화 가능한 업체로서 이런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점검을 하는 거고,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81%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 볼까요? 구체적으로는 81.84% 보유를 하고 있죠. 81.84%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재원 확보의 용의 측면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하고 관련된 내용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NCC 관련된 부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기대 유효. 자, 다만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주도 섹터에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LG 화학의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 2차 전지와 옆에 다른 2차 전지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지금 보시면 주봉단 추세선 깨지고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리는 부분 자체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업배를 나버렸죠. 일봉상.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 평선과 또 기존 고점 라인 때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올라오는 것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한 70만 원대 중반 이런 부분이 기존의 고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돌파를 나오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고 타이밍을 좀 당기더라도 장기 평선 그렇죠. 기존의 고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 71만 원 선 안착 여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도 71만 원 여부 우선적 점검 말씀드리고요. 결론 지금은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바이앤홀드 관점에서 좀 장기적인 접근 유효.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그대로 관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신규 접근은 앞에서 말씀해드렸던 대로 돌파 확인 이후 대응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LG와 하나하나 분석을 하게 되면 복합 기업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그 사업부들 그리고 이제 LG 엔솔 지분 가치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128조 원, 러프하게 그냥 125조 원이나 130조 원 정도 잡고 80%잖아. 그러면 8 1 8 83, 24 그러면 약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가치가 100조 원이 되는 거죠. 상장사이기 때문에 50% 할인 주면 이것만 하더라도 50조 원 가치를 LG화학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죠. 그거에도 못 미치죠. 본업단이 그래도 꾸준히 조단이 벌어주는 거고 현금으로 막 5조씩 이렇게 내놓기도 했는데요. 잘 될 때. 그러면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업부별로 SOTP 이런 것들 해보면 3단 소재 사업부 같이 이런 쪽이 확실하게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LG화학이 오히려 파는 것보다 돌파 확인 이후에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좀 지켜보죠.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되돌리는 거 확인 이후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LG화학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좋은 기업이고 결국 2분기 실적이 여타 업체들 대비해서 선방할 수 있는 거고 3분기 본업단은 회복과 더불어 2차 전지 첨단 소재 사업부 이런 가치가 재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적극 평가받기를 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도 기운내서 화이팅 하시고 시장은 조정 국면이지만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 다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